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5년 후에 8년 대통령이 될 각오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야망을 불태워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의 첫 번째는 내년 6월 달에 원내 진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어서 당권을 잡는 것입니다. 설사 근소한 차이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당권만 잡으면 2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기반을 많이 장악을 하면 또다시 2년 후에 있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아무리 따져봐도 계양을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양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의 전재수가 부산시장 출마해서 지역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거기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중도 보수 정당을 재창하는 그가 수도권의 험지를 피해서 아무런 명분이 없는 부산으로 가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와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공천을 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한 대표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으니까 수도권 험지로 출마를 해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대표는 그것을 거부해서 출마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떠밀려서 출마를 해야 되는 외통수가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역구를 내놓을 리도 없지만 설사 내놓는다 하더라도 서울 영등포을 여의도 아파트 밀집 지역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편한 곳, 지난해에 박용찬 위원장 MBC 앵커가 1000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곳, 거기에 한동훈이 얼굴을 들이맬 명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1000표 차이로 석패한 현역 위원장을 제치고 자신이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고 당원들로부터 아마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안산이나 평택을이 지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산은 지난해 총선 때 양문석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11% 차이로 이겼던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평택을 8% 차이였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계양을과 똑같습니다. 한동훈이 평택을까지 내려갈 명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양을은 명분이 뚜렷합니다. 이재명의 지역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가 장외 대항마가 되겠다라는 아주 명분이 있고 수도권의 험지, 그래서 내가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내 몸을 던지겠다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그 지역의 토박이 윤형선 전 위원장과 장시간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선 위원장은 거기서 28년 동안 내과 병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3번 출마를 했습니다. 2번은 송영길, 1번은 이재명과 붙었습니다. 그는 계양을의 골목골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토박이 베테랑입니다. 토론을 하는데 그가 먼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한동훈이 오면 첫째, 이재명의 지역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있다. 두 번째, 계양을 주민들이 중에서도 상당히 한동훈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 그런 인기를 상당히 누리고 계양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식의 프리미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계양을이 힘들다고 하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서울 변두리 중에서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김포, 부천, 부평 이 정도와 마찬가지의 어려운 수준이다. 열심히 하면. 자,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송영길이가 그 지역의 5선이죠. 그러나 불법 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이가 연말에 이재명의 사면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형선 전 위원장의 표현은 Thank you very much랍니다. 오히려 송영길이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오랜 송영길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불법 자금에 대한 어떤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감. 자, 조국이 만약에 이 여권의 단일 후보가 와도 윤영선 위원장은 상당히 그것 또한 한동훈 후보와 맞붙으면 Thank you very much 한동훈의 승산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입시비리 위장범, 입시비리 된장찌개 위장범과 그 입시비리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한동훈. 자, 이런 대립각이 또렷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주당 거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설사 근소한 차이로 패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저도 이기는, 저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윤영선 전 위원장은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위원장은 상당 부분 동력이 꺾인 상태이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물론 물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와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만약에 한동훈과 원희룡이 공천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하면 당대표 지도부에서 경선에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양을의 골목골목을 다 아는 윤영선 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내려와서 보수 혁신 운동도 여기서 하고 세미나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지원 부대가 많이 내려갈 것이며 한동훈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함도 필요 없다. 계양 사랑 보수 혁신 글자가 적힌 점포 하나 입고 자전거 타고 온 동네를 누비면 그것 자체가 많은 감동을 줄 것이다. 그것 자체가 계양을이 전국적인 화제가 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영남의 보수 강경 당원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라는 데에 우리가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윤영선 전 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계양을에 내려가야 내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계양을 주민들에게 진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